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최근 대한민국 국회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죠. 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청문회 증언입니다. 눈물, 부인, 그리고 정치. 김성태 전 회장의 청문회 증언 분석. 우리는 오늘 정치적 입장은 싹 다 배제하고요. 오직 국회에서 제시된 팩트와 증언만 가지고 이 복잡한 사건의 뼈대를 한번 쫙 해체해 볼 겁니다. 한 기업인의 눈물 어린 호소부터 첨예한 법적 공방, 그리고 완전히 둘로 나뉜 여야의 정치적 해석까지 아주 흥미롭고 극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사건의 중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장면,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청문회장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감정적인 순간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현 대표를 향해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분께 누가돼 정말 죄송합니다. 제 평생 마음속 영웅이었습니다. 본인은 평생 민주당을 지지온 사람인데 자신 때문에 존경하는 분에게 피해가 간 것 같아 속죄하고 창피하다는 거였어요. 국회 청문회라는 그 차갑고 엄중한 공간에서 툭 터져나온 이 감정적인 발언, 진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즉각적으로 집중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호소 뒤에는 아주 냉정한 법적 쟁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법적 쟁점 분석, 김성태 전 회장의 세 가지 핵심 부인,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김 전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핵심 의혹들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재명 전 지사와의 공범 관계 부인. 둘째, 8천만 달러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용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그리고 셋째, 세간의 화제였죠.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한 강력한 부인입니다. 이제 이 항목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증언의 구체적인 맥락을 짚어보죠. 첫 번째로 가장 핵심적인 쟁점, 바로 공범 의혹에 대한 부인입니다. 김 전 회장의 입장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본인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어떤 대가를 받은 적도 없으며 심지어 대북 사업에 대해 상의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혜택을 보려고 한 거 아니냐는 날선 질문에도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이건 이번 사건의 기본 전제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스탠스입니다. 다음은 8천만 달러. 하나로 치면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액수잖아요. 이 돈은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것으로 알려진 금액이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법적 공방에 절대적인 한가운데 서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대체 이 큰 돈이 무슨 목적으로 건너갔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방북 대가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냐를 두고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돈의 목적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8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쌍방울 자체의 주가 조작을 위한 자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청문회에 나온 김성태 전 회장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민주당의 이 주가 조작 프레임에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이를 반박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평생 민주당 지지자라고 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증언을 내놓은 거죠. 상황이 참 묘하게 흘러가죠. 이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적 억울함 호소, 검찰의 과잉 수사 주장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의혹 부인에만 그치지 않고 본인의 억울함도 강하게 토로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 무려 16명.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에 의해 구속된 쌍방울 임직원과 주변인들의 숫자입니다. 단순한 주요 수사 대상자를 훌쩍 넘어서 18명이나 구속됐다는 거죠. 그는 검찰이 이른바 먼지떨이식 수사를 통해서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는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 혼자 예전 수사관들처럼 고문당하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겪어보지 않으셨겠지만 친동생, 여동생, 내제, 사촌형, 30년 같이 있던 동료들을 전부 다 잡아다 놓았습니다. 컴퓨터 파악이 같은 단순한 증거인멸 혐의만으로 무려 8명이나 구속시켰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리적 다툼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한계와 분노를 여과 없이 쏟아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 과정의 압박을 무겁게 이야기하던 중에 분위기가 살짝 환기되는 다소 기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엄청 오르내렸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기억하시죠? 검찰이 페트병에 소주를 담아서 연어랑 같이 주며 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 질문이 나오니까 김 전 회장이 약간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어요. 제가 나이가 60인데 먹는 것 좀 그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일축해버린 거죠. 그 진지하고 치열한 법적 공방 속에서 마치 블랙 코미디의 한 장면처럼 훅 지나간 아주 촌철살인의 반박이었습니다. 자, 이제 청문회장 밖으로 나와서 여의도의 정치적 충돌 상황을 보겠습니다. 두 정당,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입니다. 동일한 증언을 두고 정치권은 지금 두 갈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여야의 시각차가 정말 극명하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검찰의 압박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위증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겠다고 벼르고 있죠. 반면에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이번 청문회 자체가 이재명 전 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공소 취소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한 맹탕 정치쇼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가 설득하고 회유했길래 갑자기 청문회장에 나왔느냐면서 역공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팩트를 들었는데 해석이 이렇게 180도 다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팩트와 증언은 딱 하나인데 해석은 이처럼 완전히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와 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진실은 어느 쪽을 향해 갈까요? 극명하게 엇갈린 이 정치적 프레임 전쟁이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실제 유무죄 판결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는 매우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핵심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